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확산 기세 심상치 않은데요. 확진 환자는 30명으로 늘어났고 격리 관찰 대상자가 1,4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자, 부산, 원주 등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다 부산 메르스, 원주 메르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포감이 상당해서 이 더 우려가 큽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초비상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연결해서 메르스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자유로운 의견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전병률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어서 3차 네. 감염자가 또 한 명 늘었죠. 네네. 이 3차 감염자 가능성이 낮다는 보건당국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초기 단계에서 우리 보건당국의 대응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이 3차 감염자 추가 발생으로서 국민들에게 한번 또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최초 환자가 열흘 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 접촉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 접촉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접촉자가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환자 발생이 되는 것이 현재의 단계인 것 같아서 이 보건당국이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추가 환자들이 또 의심 환자도 그렇고 격리 대상자 또 지금 검사하고 있는 환자들 또 이제 이 3차 감염자 발생 추세가 지금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 열흘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에 접촉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접촉자들을 지금 한 1,400명 이상 파악을 해가지고 격리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격리 관찰 대상자 중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지금 그 3차 감염자가 나오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서 끝나면은 이 메르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종식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 울타리 우리가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환자들의 이런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동에서 전해진 정보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우려가 네. 더 큰 것 같은데요. 워낙 빠른 전염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중동에서는 한 명의 감염자가 0.6, 0.7명 감염으로 그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변이가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낙타로 이제 이 질병을 일으키고 네. 그것이 낙타에 이제 있던 질병인데 네. 어느 순간 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사람한테 증상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RNA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이를 일으켰는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추가적인 변이를 일으켰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변이 여부를 더 밝힐 것은 연구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고요. 네. 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 감염자에게 노출됐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환자가 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접촉이나 비말 접촉, 비말 감염 정도가 사실상 이제 실제로 감염될 수 있는 경로다라고 했는데 네. 혹여라도 공기 감염에 의한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전문가들도 네.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결론부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 비말 감염입니다. 즉 이 환자로부터 나오는 침방울에 의해서 네. 호흡기로 흡입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비말 감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와 같이 공기 중에 어떤 바이러스가 떠다니면서 그걸 마시기만 해도 증상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기 감염이라고 했다면은 지금 발생한 환자들 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기 감염은 아니다. 확실하게 네. 말씀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의료기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네. 이제 이 문영표 장관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게 네, 뭐 네. 비공개에 대한 우려가 없다. 네, 이 네.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네. 현재까지는 다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 중심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침방울은 공기 중에서 떠다니지 않고 묵어서 가라앉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의 외래를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설사 그 확진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환자와 노출되지 않는 한은 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위험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정상적인 진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설사 만약에 이런 그 병원명이 공개가 됐을 때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들이 이 메르스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를 안 받을 경우에 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환자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또 전염병이 생겼을 때 야, 그때 그 메르스도 공개했는데 우리 병원에 이 환자 입원시켰다가 공개하면은 우리 병원에 환자가 안 오면 어떡하냐.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이 그 격리나 방역 조치를 함으로써 네. 환자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국민들이 굳이 그 이 병원의 어떤 공개를 물론 좀 답답하다 생각하더라도 이 보건당국을 좀 믿고 그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주시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본부장님 입장은 전달해 주셨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게 어이없어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 50대 네. 여성분이죠. 네. 그 버젓이 골프를 치러 갔다가 경찰이 네.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아내서 결국 격리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제 통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자가격리라는 것은 잠복기 동안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방치가 되면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증상이 생겨서 네. 그 균주를 배출한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본인의 건강과 또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그 주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그런 격리 조치를 따라 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시설 조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시설에서 더 그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입장까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순간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논란이 이런 거예요. 이 보건용 마스크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동났다고도 하는데요. 네네. 또 사진으로 보면 문영표 장관도 마스크를 쓰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아무 마스크나 뭐 써도 되는 건지 질문들이 네. 많은데 네. 이 마스크 문제 어떻게 이 바라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까? 일단 그 증상이 있는 그 이 환자분들 네. 그리고 또 그런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인들은 반드시 그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이런 이 확산을 방지시키는 의료용 마스크, 우리가 소위 말하는 N95 마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런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들과의 접촉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이 혹시라도 내가 감기 증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신의 어떤 이 가건물이 분비물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개인생 측면에서는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청취자 질문 하나 그냥 들어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네. 0074님께서 네. 왜 정부는 괜찮다고 했는데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뒤늦은 대응을 보이는가요? 네.
네네. 이런 질문인데 사실 지금 초기 대처가 이제 실패한 돼버렸고 네네. 3차 감염자가 이번 주가 고비다 했는데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혹여라도 지금 우려되는 것이 3차 감염에 이어서 4차 감염 등장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접촉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면은 결국은 3차, 4차, 5차가 생기는 건데요. 네. 이제 그 생기기 전 단계에서 3차 감염자를 중심으로 한 또 접촉자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을 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과연 새로운 그 환자가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보건당국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격리 대상자들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는 병원 내 감염이라 네. 그래도 막을 수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국민들은 지역사회 전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